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경제서적입니다.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라는 책입니다. 자,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주식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다고 하죠. 공인회계사 손봉석 지음 다산 리더스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이 주목한 재테크 필독스라고 하네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월급쟁이 왕초보를 위한 주식 투자. 나는 주식 투자로 매달 월급을 한 번 더 받는다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먼저 읽고 추천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제가 주식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투자 방법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쟁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이 있습니다. 올인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 나와 있던데요. 자, 주가가 떨어지면 과거에는 걱정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봐도 아무런 걱정이 없네요. 그저 더 살 돈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죠. 단기간의 주가에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투자클럽 회원들은 몇 년, 아니 평생을 보고 주식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뿌듯하다고 합니다. 장기간으로 보면 주가가 얼마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투자자들 스스로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반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책에서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거나 엄청난 부자로 되어보자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자신의 본업이 있는 평범한 주식 초보자들이 한 달 4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 수익을 버는 주식 투자 시스템, 실제로 이 시스템대로 투자하고 있는 나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10%면 적금보다 5배 이상의 수익을 버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독자들에게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주식 투자는 어렵지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월 적금을 붓듯이 시스템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이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라고 이제 책머리에서 말해주고 있네요. 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느끼게 된 점, 제가 여기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그 체크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투자를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저 돈을 주식에 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도 투자 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투자에도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식 시세를 보고 올랐구나 내렸구나 생각하기만 해서는 배우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더라도 주가만 본다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자, 21세기에는 돈을 버는 속도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즉 과거에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러리맨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노동수익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럴 때 주식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증시에 투자해 기업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자본가와 주주는 부자가 될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위험한 것이지 주식 투자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나보다 돈도 많고 사업도 잘하는 회사에 내 돈을 맡겨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외국인 먹튀라는 말을 종종 볼 수 있죠. 우리나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외국인 투자자가 다 가져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이 배당으로 나눠 가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자와 배당은 21세기 조공인 셈입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대박을 내거나 하루 종일 투자에 미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본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월급쟁이들이 한 달에 4시간 투자만으로 연 10% 돈을 버는 자본 수익을 얻는 법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구조를 알고 자기의 마음만 잘 다스리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수익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에 대한 것을 정말 좀 더 많이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싸게 사려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 많아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팔려고 할 것이므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크게 되고 결국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면 우매한 사람입니다. 투자에서 정보란 내가 알고 있느냐보다 남이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네요.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를 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를 예측하는 자료로 삼는다면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정보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투자는 전문가들이 하고 그들은 항상 가격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가령 내가 산 옷의 원가가 얼마이고 마진을 더하면 얼마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는 식의 정보를 전문가들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이런 정보를 모르니 그냥 과거의 가격이 얼마였고 또 옆집 가게의 가격이 얼마니까 여기가 싸다는 식으로 가격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니 항상 일반 사람들이 투자시장에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정보나 지식을 가격에 적용시켜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확실하게 싸다는 확신이 들 때 사는 것입니다. 투자는 싸다는 확신이 안 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이나 음식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확실하게 싼 시점은 언제일까?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떨이 판매를 하듯이 투자시장에도 누가 보더라도 대량 할인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가격이 떨어질 때가 그렇다. 불안하니까 무조건 팔려고 하고 그러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때는 언론과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주식 가격은 회복 불능이라고 떠들어댄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주식 투자하지 마라 라고 떠들어대는 금융위기가 3년에서 5년에 한 번은 꼭 있다고 하네요. 과거 IMF나 벤처 거품 붕괴, 신용카드 대란, 서브프라임 등이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예금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격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하는 쉬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작 금융위기가 오면 돈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투자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자가 될 기회는 오지만 그것을 잡는 용기를 갖는 게 사실은 더 큰 힘든 일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이익에 앞서 우선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증권회사는 매매 수수료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많이 해서 수수료가 생겨야 이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고객들이 매매를 많이 하게 하는 종목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주식은 인기주의일 것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인기 없는 종목보다는 불안정해도 인기 있는 종목을 추천해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이 매매를 많이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매매량이 많은 인기 종목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종목은 일반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있고 인기라는 것은 금방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제 흐름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실력이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죠. 하지만 그들도 조직에 속해 있는 입장이기에 주식 매매에 있어서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주나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인기가 없는 가치주를 편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주가가 하락하거나 장이 좋지 않을 때가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도해야 하므로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펀드는 내 돈을 다른 사람, 가령 투자신탁 운용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불려주는 것이므로 내 돈을 맞는 기관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고 회피하면서도 은행이나 증권회사 창구에서는 추천하는 펀드를 그냥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펀드에 가입하면서도 내 돈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잘 모르고 검증도 안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의 말을 믿는다. 그러나 펀드는 엄연히 주식 투자이며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나 은행 직원도 펀드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도 펀드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실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나서 그 뒤에 관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판매사원들이다.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투신사나 운용사는 바로 따로 있다. 마트에 가면 마트 직원이 제품을 소개한다. 그러나 마트 직원은 판매사원이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은 아니다. 제품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판매 직원도 말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제품을 만든 회사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돈을 투자하는 투신사나 운용사를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다 살펴봐야 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 공부하며 평생을 주식과 살아온 프로들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 또한 아마추어 투자자이며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 프로와 싸워서 이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인정하고 아마추어로서 투자를 바라보고 한다. 아마추어는 매일 투자를 공부할 수 없으며 그럴 만한 시간과 자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프로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마추어로서 적정 수익을 거둘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상의 봉이나 차트 분석은 가격을 중심으로 만든 것인데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투자 방식이고 미래 예측이 빗나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 꼭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므로 기업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컴퓨터로 하려고 한다. 영업을 하려면 고객을 만나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영업 계획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주식 투자는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얻는 것도 없다. IT의 발달은 우리들을 편하게 투자하도록 유도하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환경이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게 만듭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증권 사이트나 증권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가 변동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심리적인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될, 아니 단기간에 봐서는 안 되는 주가나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결국 감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곤 합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니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가 투자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투자에 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투기냐 투자냐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주식을 투기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돈 넣고 돈 먹는 부정한 행위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건 로맨스와 불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쿨하면 로맨스, 더티하면 불륜, 짧으면 로맨스, 길면 불륜, 남이 모르면 로맨스, 남이 알면 불륜, 양심이 있으면 로맨스, 양심이 없으면 불륜, 말뿐이면 로맨스, 살다하면 불륜 등 떠도는 말도 참 많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몽룡과 성춘향, 당현종과 양귀비,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처럼 로맨스인지 스캔들인지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다. 로맨스와 불륜의 차이를 투자와 투기에 패러디해보자.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길면 투자, 짧으면 투기라고 알면 투자, 모르면 투기 정도가 아닐까. 짧으면 로맨스고 길면 불륜인데 투자와 투기는 반대로 길면 투자이고 짧으면 투기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투기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옆집에서 돈 버는 것을 보고 쫓아가기 때문이다.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들이 많이 투자하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군중심리다 라고 하네요. 인간 본성 자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쫓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게 있는 것도 같다. 투기로 인해 힘들었던 과거를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 고쳐질 것도 같은데 사람들은 아픈 과거를 금방 잊어버린다. 요컨대 나는 투자와 투기의 정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알고 하면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다.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좁게라도 내가 아는 것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전자는 투자의 성과가 더 크겠지만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들 것이고 후자는 성과는 적겠지만 시간 투자도 적어지니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